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14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소울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N 2차전지 액티브 ETF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SOL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N 2차전지 액티브 ETF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 ETF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울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엔 2차전지 액티브 ETF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소울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엔 2차 전지 액티브 ETF는 어떤 종목일까요? 우선 눈을 반짝이며 쳐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참고로 소울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엔 2차 전지 액티브 ETF 상품은 신한자산운용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소울 ETF 소개에 대해서 나와 있죠. 스피디, 옵티마이즈드, 그리고 리딩 이 세 가지의 이제 약자입니다. 세 단어의 약자인데요. 우선 스피디는 마켓 센싱을 통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즈는 고객의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투자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리딩은 고객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투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쳐서 소울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소울 ETF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요. ETF 투자를 통해 고객의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ETF 투자를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울 ETF만의 차별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아무튼 해당 ETF를 확인해 보니까요. 아래와 같은 모토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소울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엔 2차전지 액티브 ETF는 글로벌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을 한 번에 투자하고요. 글로벌 전기차 산업 전반을 균형 있게 잘 반영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CATL, 테슬라, BYD, 삼성 SDI, NIO 등등 있고 AMD도 있고요. 퀄컴, 여러 가지 이제 엔비디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전기차 관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해당 회사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해당 ETF의 최초 상장일은 2022년 6월 14일 오늘이죠. 이제 좀 있으면은 오늘이 지금 새벽이니까요. 12시 14분인데요. 좀 이따 9시에 이제 상장하게 되는데 기대가 되는 ETF이긴 합니다. 순 자산 총액은 현재 90억 원이고요. 사무수탁사는 신한 아이타스 그리고 수탁은행은 HSBC입니다. 연금 투자 가능하시고요. 총 보수는 연 0.55%입니다. 그리고 분배금 지급은 연 1회 지급할 예정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럼 소울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인 2차 전지 액티브 ETF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해당 ETF의 세부 정보를 알아보니까요. 다음과 같은데요. 해당 ETF의 정식 상품명은 신한소울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엔 2차전지 액티브 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 주식 파생형이고요. 종목번호는 429980입니다. 위험 등급은 2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기초지수 알아봤는데요. 팩셋, 글로벌, 일렉트릭, 비이클 앤 리차지에블, 배터리 코리아, 틸티드 인덱스입니다. 원화 환산이고요. 프라이스는 리턴이죠. 참고로 해당 기초지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해당 지수는 글로벌 전기차 및 2차전지 기업 50종목을 편입하는 지수로 특히 한국 기업은 10종목, 지수 구성 20% 비중이고요. 10종목을 편입해서 포지션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지수입니다. 환해지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외화 표시 자산에 투자함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해지 전략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네요. 이 점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보수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0.55%입니다. 그리고 분배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면 연 1회 지급인데 지급 기준일은 4월 마지막 영업일, 그리고 지급 시기 보니까 단 운용사 정책에 따라 유보적인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을 구성하는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캡처해서 와봤는데요. 보면 CATL입니다. 위에는 8.01%, 테슬라가 6.67%, 그리고 BYD가 4.98%, 삼성 SDI가 4.48%, AMD가 3.66%, 퀄컴이 3.47%, 이렇게 순이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엔비디아가 3.08%였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특히 제가 개별적인 종목으로 해당 개별적으로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미니스탁에서 제가 매월 투자하고 있죠. 그럼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종목은 아래 3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잡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하나, 글로벌 전기차 2차전지 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 글로벌 전기차 산업 전반을 균형 있게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셋, 앞으로 전기차 산업과 2차전지 산업은 진짜 정말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거 모두 아시죠? 추가적으로 2차전지에 대해서 잠시 공부해 봤는데요. LFP 배터리 강국인 중국 2차전지 경쟁력은 상승 중, 요즘에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봉쇄했다가 급속도로 이제 주가가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엄청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보시면 2차전지 한 종류인 LFP 배터리는요, 안정성과 가격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이러한 LFP 배터리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LFP 배터리 사용 확대를 발표했고요. 세계적으로 LFP 배터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증가하고 있죠. 2차전지는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두었다가요, 필요할 때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고요. 여러 번 충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충전식 전지라는 명칭으로도 씁니다. 흔히 쓰이는 2차전지로는 납축전지, 그리고 니켈 카드뮴 전지, 그리고 니켈 메탈 수소 전지, 그리고 리튬 이온 전지, 리튬 이온 폴리머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는 한번 쓰고 버리는 1차전지, 프라이머리 셀이라고 하죠. 1차전지에 비해 경제적인 이점과 환경적인 이점을 모두 제공하고요. 그리고 우선 2차전지의 장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니까요. 장점은 여러 번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은 1차전지에 비해 더 비싸고요. 이러한 전지에 쓰이는 화학부나 금속의 독성이 더 강한 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2차전지의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양극재가 있고요. 음극재가 있고요. 분리막이 있고요. 전해질,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극재랑 음극재는 배터리의 용량, 수명, 충전 속도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고요. 양극재는 리튬 이온 소스로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결정하고,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양극에서 나온 리튬 이온을 저장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여기 리튬 이온 배터리 작동 원리죠.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전해액, 음극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전은 보시면 양극, 그러니까 플러스죠. 플러스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음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충전이라고 하고요. 방전은 음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요, 양극, 플러스극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방전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는 한국과 중국이 거의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 2차전지 밸류체인은 NCM, NCA 등 니켈 기반 양극재 시장을 주도해 왔고요. LFP, 리튬 인산 처리라고 그러죠.
양극재는 중국이 주도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한국이 LFP 전지 양산을 검토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폭스바겐 등 유럽 전기차와 테슬라 또한 MASS 모델의 LFP 전지를 적극 채용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도 전기차를 추진하고 있죠. 전기차도 일부 모델에 LFP 전지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도 합니다. 참고로 LFP는 원가 측면에서 NCM 대비 약 30%가 저렴하기 때문에요. 2차전지 가격에 민감한 중저가 모델을 생산하는데 용이하고요. LFP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하이엔드 전기차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중국은 LFP, 리튬 인산 철, 배터리에서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생각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요,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및 발전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측되고요. 단 현재 시점에는 차도를 둘러보면 아직까지는 대세가 내연기관차고요. 해당 내연기관차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차츰 그런데요, 차도를 다니는 차의 종류가 전기차가 많아지는 시점이 올 것인데요. 요즘도 거의 보면 테슬라 차량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위에 정말 테슬라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저는 저와 같이 이제 느끼시는 분께서는 반드시 꼭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부해 보시고요. 각자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전기차 관련 ETF나 주식을 넣을지에 대해서는요, 꼭 공부 결과에 따라 각자의 판단에 의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혹시나 공유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해당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각자의 투자 판단과 공부를 통해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하고 이 유튜브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하나, 솔, 한국형 글로벌 전기차 and 2차전지 액티브 ETF는 다음과 같은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와 2차전지 산업을 한 번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특히 글로벌 전기차 산업 전반을 균형 있게 잘 반영한 상품으로 이렇게 모토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에 한 번에 투자하는 ETF, 두 번째는 글로벌 전기차 산업 전반을 균형 있게 투자하는 ETF, 마지막으로 셋, 앞으로 전기차 산업과 2차 전지 산업은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이제 거의 대세인 그런 산업이니까요. 꼭 투자 포트폴리오에 해당 각자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두시는 그런 현명함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이죠. 해당 ETF를 구성하는 종목을 살펴보면요. 현재 현금성 자산 빼고요. CATL이 8.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BYD, 삼성 SDI, 퀄컴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투자하고 좋아하는 엔비디아도 해당 3% 정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만약 해당 ETF에 투자하고 싶으신 투자자분이 있으시다면요. 꼭 2차 전지와 전기차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선행 학습하시길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투자할 만하다 싶으시면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젤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젤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을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요.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인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실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